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청구권 문제가 65년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징용이라든가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서 느끼는 거는 무언가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일본을 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이 문제가 났을 때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소수자 또 피해자의 어떤 인권의 문제들을 항상 미국이 강조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피해자인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면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건 이게 미국이 뭔가 지금 좀 더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에서의 각국의 나라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무엇이냐, 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꾸 서로 불신이 있고 오해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 사이에서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냉전 시대에 유일하게 열전이 일어났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사실 냉전의 제일 중요한 무대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열전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열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의 열전은 공산주의자들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열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냉전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계다,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이다. 특히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한국은 전투부대를 파병을 했는데요, 일본은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헌법 자체가 해외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는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만들 때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어떤 이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미일 동맹이 중요한가?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인간들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저희가 아주 쉽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저와 라이벌인 사람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인데 이 중에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저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이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약해요. 그러면 내가 내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사람 중에서 강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만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까지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수많은 미군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45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왔습니다. 소련과 대결을 하는데 또 그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 고민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어서 너무나 많이 피폐해진 한국을 선택할 거냐라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 관계에서는 일본을 자기 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의 어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미일 동맹이라는 게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중요하지 않은 나라냐?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한 15개국, 16개국 정도가 됩니다. 이 15개국, 16개국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을 가서 점령하고 거기를 통제하고 경영하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으로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덜 중요하고. 한국하고 되게 비슷했던 게 오스트리아 같아요. 오스트리아도 독일하고 붙어 있는데 독일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독일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오스트리아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딱 동유럽과 서유럽의 가운데 딱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냉전 시대가 되면 공산권 지역하고 자유시장 지역에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잘하면은 세계에서 볼 때 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사회주의 경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또 이런 방식으로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 냉전에서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정한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개입은 유엔을 통해서 개입을 하겠다. 한미동맹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주한미군만 개입해 있는 게 아니고요. 유엔군이 개입을 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선거에 유엔에서 위원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1948년 선거에 유엔 위원단이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4개월 지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카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유엔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자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미군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유엔의 깃발 아래 오는 부분의 이유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그냥 미국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세계가 모두 다 합심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혼자 개입했을 때에 오는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압박이라는 거를 다자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945년에 이후에 나온 문서들을 보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는 신탁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은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탁 통치라는 거는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국가들이 함께 들어가서 신탁 통치를 합니다. 영국, 중국, 소련하고 같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거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신탁 통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거를 다 쏟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국제 정치 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엔트랩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 우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와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 나라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나라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 나라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이건 사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랬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이 돼가지고 식민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 광복이 됐는데 미국이 또 신탁 통치를 한다?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 통치 논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이 분단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미국이 생각하는 중요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이득이 될 것인가냐의 부분에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요. 45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지역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아마 한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시아의 안정, 태평양의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정책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한반도가 어떤 하나의 강대국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 미중 갈등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도 보면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사실 한국을 미국의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에 한국 정부가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니네 안 들어와? 난 그럼 니네 싫어.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데려오는 것도 사실 만만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사실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건 다르죠. 우리는 한국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 사실은 오키나와입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오키나와가 한국, 필리핀, 타이완, 중국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71년까지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71년이 돼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오키나와를 계속 갖고 있기가 힘들게 되면서 오키나와를 일본한테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반환을 하더라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요. 일본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이 55년 이후에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2008년인가요?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한번 집권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수상이 조금 하다가 수상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상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게 결국은 이분이 수상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오키나와라는 것은 미일 동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이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지역들이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중요한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다. 그 안에서 불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